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IC 이상님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네, 그 측정하는 장비, 테스트기, 계측기는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기는 여러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와 같은 플루크 177이라는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일단 켜고 디지털에서는 보통 반도체 해당되어져 있는 측정할 수 있는 렌즈가 다이오드 모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이오드 모드 이 그림에 보시면 셀렉터에서 다이오드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네, 거기에 놓고 설정해서 지금 현재는 부저로 설정되어져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다이오드 모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품은 빨래방, 네, 빨래방 메인 보드, 네, 빨래방 컨트롤러 보드인데요. 동작이 안 된다고 오픈해 주셨습니다. 살짝 좀 살펴보니까 IC가 하나 죽었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IC가 하나 이렇게 제 색깔이 아닌 겁니다. 여기는 도시바 T자 마크 브랜드고요. 죽었습니다. 제가 그라운드는 찍어 보니까 여기 맨 끝 여기더라고요. 그라운드는 보통 컨덴서에 띠 둘러져 있는 곳이 마이너스입니다. 띠 둘러져 있는 곳이 마이너스. 네, 그런데 저는 같은 띠 둘러 있으면서도 마이너스가 공통적인 전부 다 커먼으로 묶어져 있지 않는 그런 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몇 군데는 좀 확인을 해 보실 내용이 필요하고요. 저는 IC마다 그라운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포트커플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라운드 어떤 핀이 그라운드 GND인지 확인하시고 또는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시고 여기 띠둘러져 있는 곳이 맞는지 그 다음에 테스트를 찍을 때에 여 뒤에서 계속 찍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납땜해서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이제 납땜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점퍼 또는 그라운드 니드선 이렇게 아그 클립 같은 거나 후크 클립 연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납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판을 유심하게 살펴보면 이와 같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구멍 뚫려져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딱 꽂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세 개 중에 하나는 그라운드겠지라고 해보니까 그라운드를 찾은 곳이 여기였습니다. 여기 확인하기 위해서 그라운드를 여기다 찍고 맨 위에죠. 바깥쪽으로. 네, 그리고 컨덴서에서 보시면 컨덴서가 여기서는 위에, 여기서도 위에. 네, 그러니까 밖에 컨덴서 여기서 위에. 그리고 여기서는 바깥쪽에. 띠에 소리 나고 쇼트날 값이다 이거죠. 이렇게 이게 그라운드다. 이 그라운드를 찾았습니다. 자, 그라운드에다가 네, 빨간 봉을 대도록 합니다. 이렇게 빨간 봉. 네, 그리고 IC 하나하나씩 다 찍어 볼 거거든요. IC가 좀 잘 안 보이나요?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왼손을 좀 가려서 그라운드에다가 잘 납땜을 좀 하고 여기에 빨간 봉을 댔습니다. 네, 그리고 이 IC 측정을 할 건데요. 밑에 기울기를 하기 위해서 받침대를 받쳐놓고 여기서 1번 핀부터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윤곽이라도 좀 보이시죠? 아까보다는. 그래서 1번, 2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6번은 쇼트값 나왔네요. 원래 0.00002.1인데 1, 2, 3, 4, 5, 6번은 쇼트 합선이라는 뜻이죠. 내부에서 IC 자체에서 합선이라는 뜻이죠. 7번도 0.095. 네, 그러니까 7번도 쇼트 났네요. 8번. 네, 9번 이거는 그라운드고요. 원래 이 그라운드 IC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IC는 제가 데이터 시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2803이라는 IC고요. 그 다음에 도시바 제품이었었네요. 내부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화살표들이 쭉쭉 그려져 있죠. 이거를 잠시 좀 더 확대를 하면 그리고 좀 위로 좀 당겨 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1번 핀부터 9번 핀까지 아까 9번 핀 B 소리 났죠. 그라운드란 뜻이었고 6번 핀 0.015 나왔죠. 0.001호 그러니까 쇼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7번 핀은 0.09
합선 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쭉 가서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여기서 그라운드하고 똑같은 핀이기 때문에 6번 핀, 7번 핀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체 6번하고 7번 핀 고장 났는데 이것만 따로 떼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IC 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핀, 2번 핀 쭉 해서 정상적인데 6번 핀, 7번 핀이 쇼트 났습니다. 그 다음에 9번 핀이 그라운드. 삐 소리 났을 때, 영업 나왔을 때 이거는 잘못된 핀이 아니라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정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건너와서 이렇게 가는 게 여기 내부 블록 다이어그램 해당되어 있는 심벌입니다. 잠시 기억을 좀 해 놓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반도체에서 지구학처럼 되어져 있는 거다 생각을 해보시면 이리 됐거든요. 다이오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이게 근데 통제 없이 계속 흐르게 되면 의미가 없죠. 즉 흐르고 끊고 흐르고 끊고. 그래서 신호등에서도 녹색, 그 다음에 황색, 네,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있듯이 그 신호 주고받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게 여기에 게이트라고 또는 베이스라고 하는 이런 신호를 주어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네, 그런 경우를 다리 3개부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흐르겠는데 가만히 놔두면 물이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수도꼭지 이렇게 해서 달아서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잠궈주는 것 따라서 이게 반도체에서는 게이트다, 베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도꼭지에서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내용들. 네, 그래서 수도꼭지가 계속 흐르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 여름에 비 오고 나면 하수구에서 역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 하수구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올 때 그걸 역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류하는 그 자체가 이거는 합선된 거다 여기서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라운드가 얘가 GND인데 예를 들어서 GND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그걸 구분했을 때에 내려오는 게 순방향인데 올라가는 경우는 합선된 거죠. 물을 품어서 올리려고 그러면 모터가 돌려 주었을 때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을 때 이런 것 기호 없이 손으로만 이렇게 이어졌다. 그런 경우는 합선 아니겠습니까? 철사가 이렇게 있는 거요. 그 자체는 철사가 있는 경우는 하나가 도체잖아요. 이걸 끊고 맺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기후가 있어야 하니까 기후가 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기후가 반대로 흐르는 경우로 정상적으로 흐르는 순방향인데 반대로 흐르는 경우는 역류한다. 네, 그래서 역류했을 때 여기에다 적색봉을 대는 것입니다. 왜 적색봉을 대느냐? 적색봉이 좀 높거든요. 전기에서는 적색이 높은 물처럼 높은 곳에서 여러 개 높아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고 쭉 흘러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마이너스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거를 역류하는 거를 보려고 합선된 값을 보려고 여기에다가 적색봉을 대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흐르는 거를 보기 위해서 흐른다. 그럼 그 피는 죽은 거죠. 쇼트난 거죠. 합선된 겁니다. 죽었다는 경우가 표현 자체가 조금 모호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렇게 쓰긴 쓰는데 게임 같은 건 누웠다.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역류되는 그 자체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적색봉을 대는 겁니다. 이게 높기 때문에 빨간색 봉에서 아래로기 때문에 이건 디지털 테스트기에서 그래요. 아날로그에는 반대죠. 그래서 요즘엔 아날로그 쓰는 경향이 거의 없죠. 시대가 흘러가지고 예전에 권총인두기 지금 안 쓰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이 높기 때문에 높은 거가 역류하는 걸 보기 위해서 역류한다. 그거는 그 핀이 그 IC가 고장이 났다. 불량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라운드에다가 현재는 점프를 해놨는데 그라운드 점프를 한 상태에 여기에서 이렇게 빨간색을 봉을 댄 겁니다. 플러스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거 역류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한 선 남은 거 있죠?
한 선을 IC에 이렇게 꽂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됐을 때, 이게 흐르는구나. 이게 데이터 슈트에서는 그라운드인데 정상이네. 이거 데이터 슈트에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 이렇게 해서 그 핀이 불량 났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아예 전혀 안 움직인다 할 때는 단선된 거죠. 역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끊어진 겁니다. 전기가 흐르지 못하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끊어진 겁니다. 이거는 합선된 거예요. 합선된 양이 0.02로, 합선된 양이 0.094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테스트기에서 현재 보시면 다이오드를 모드에 놓고 측정했을 때 보통 100옴, 99옴 정도까지는 이렇게 소리가 난다라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테스터에서는 그 소리가 안 나는 테스터가 거의 많죠. 그래서 소리 나는 테스터가 굉장히 좀 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반적인 테스트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토로 되어져 있는데, 오토로 되어져 있는 경우를 셀렉터 눌러서 펑션키 바꾸면 콘덴서 다이오드 그림 나왔네요. 네, 그리고 봉은 좀 바꿔야 되겠죠. 그라운드를 빨간색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번에는 여기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664, 0.663, 0.662, 0.024. 슈트 값이네요. 아까 같은 경우는 삐 소리가 났는데 이번에는 소리가 나질 않네요. 네, 그러니까 한번 찍고 나서 다시 또 봐야 되고, 또 한번 찍고 나서 다시 봐야 되고, 네,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현재는 이거만 쓸 때는 불편하지 않은데, 이와 같이 삐 소리 나는 그런 테스트기를 쓰다가 일반적인 삐 소리 나오지 않는 그런 테스트기 쓸 때는 이와 같은 많은 핀들을 찍으려고 할 때 한 번 찍고 보고, 한 번 찍고 보고, 한 번 찍고 또 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소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와 같은 기능이 있는 테스트기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것을 좀 사봤거든요. 대보니까 없더라고요. 네, 그 중에 이 근래 하나 구입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소리가 지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장내 정리를 하면서 내려놓고, 자, 그리고 이거거든요. 오픈으로 되어져 있는데 글자가 이제 오픈인데 선명하게 보이지를 않네요. 네, 그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시면 똑같이 아까처럼 그라운드에다가 적색봉을 대도록 합니다. 그라운드에다가 적색봉을 대고요. 이렇게. 네, 이 봉에는 여기서 글자가 써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OPEN, 그래서 오픈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도 똑같은 OPEN 써 있는데 조명이 안 맞아서 그러는지 현재는 윤곽밖에 보이지를 않네요. 설명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봉에도 똑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끄면, 켜면 빨간색 봉에도 써 있고 검정색 봉에도 써 있습니다. 오픈. 이게 이제 모드를 설정을 보시면 모드를 봤을 때 OL 그 다음에 0.000 소점 3개까지 다시 오픈. 이게 이제 다이오드 모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이오드 모드로 표현된 경우는 여기 렌즈에 써 있습니다. 다이오드 그림이 여기가 표시되어 있고요. 한번 누를 때 봐보시면은 이거는 저항. 네, 옴 밑에가 옴인데 옴수로 표시되어 있는 거. 밤에 조명빨이 잘 안 받네요. 이거는 볼테지 전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다시 오픈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이오드 모드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는 그라운드 되고 빨간색은 그라운드 되고 이거는 찍어 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하나씩 찍어 보겠습니다. 1번 핀 삐삐 소리 나죠? 2번 핀, 3번 핀, 4번 핀, 5번 핀, 6번 핀, 0.0122, 0.0130. 이게 너무 얻어가지고 효과가 많이 없네요. 이게. 잠시만요. 보이네요. 아싸. 이렇게 좀 하는 맛이 보이는데 말이죠. 여기 또 똑같이 써있죠. 이렇게 글자가 OPN 글자가 좀 잘 보이네요. 이제 조명빨이 돼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1번 핀, 2번 핀, 3번 핀, 4번 핀, 5번 핀, 6번 핀. 삐 소리 계속 나오죠. 아까 연상 이거 블루크로 찍었을 때처럼 똑같이 삐 소리 납니다. 네, 그러니까 안 보고 그냥 후딱 가는 거예요. 이거 쇼트 났는데? 여기도 죽었네. 이 핀, 그런자 이 IC 불량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측정을 금방 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어서 굉장히 사용하기가 유용하더라 이 말이죠. 이거는 전기를 넣었을 때도 더러는 이 값이 고장나지 않고 내부장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시선도 여기다 보던 것들 줄여서 여기 보면서 바로 여기 있는 걸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좀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가려놓고 한다더라도 여기서 손등이 있는 거 바로 보니까 뭐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IC는 고장난 겁니다. 이 IC는 죽은 거예요. 아까 제가 데이터시트 블록 다이어그램 내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심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같은 경우도 안 보고 이렇게 찍는다 하면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그라운드. 자, 그러면 이때에 아까 이와 같은 테스트기로 할 때는 한 번 찍고 보고 한 번 찍고 보고 한 번 찍고 보고 그렇게 봤었어야 됐습니다. 음성, 사운드가 지원되니까 그만큼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편리한 걸 쓰다가 보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되고 이러는 데서도 불편함이 그만큼 해소되기 때문에 진도가 좀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같은 프로크에서도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플루크 101이네요. 그래서 다이오드 모드로 맞춰놓고 이렇게 다이오드 그림에다 맞춰놓고 이걸 찍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그라운드에다가 몰려놓고 여기를 찍어 보겠습니다. 렌즈 보이시죠? 자, 찍어 봅니다. 1번 핀 0.606, 2번 핀, 3번 핀, 4번 핀. 네, 근데 소리는 나지를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낮은 모델 이렇게 수치가 낮은 모델, 이 모델은 사운드는 지원되지를 않고 또한 콘덴서 측정하면서도 용량이 적게, 이거는 9999 마이크로 페럿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 이건 그렇지를 않아요. 속도 면에서도 굉장히 빠르고 그렇습니다. 물론 저 테스트보다 더 좋은 것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뭐 직류 교류대와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기 가지고 또 이게 좋은 거, 이 디지털 멀티 테스트 숫자로 나온 거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한계치가 있거든요. 이 제품도 테스트기 좀 편리한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계치가 있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오실로스코프로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실로스코프는 전기를 넣고 동작을 시켜야지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걸 잠깐 좀 내려놓고 다시 오실로스코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 100메가짜리인가요? 120메가짜리인가요? 네, 이건 이제 다이오드 모드까지 테스트 기치는 멀티 테스트 기능 지원되고 2채널까지 될 수 있는 건데요. 자, 이와 같은 테스터기로 스코프로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파형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라운드 찍었거든요, 여기에. 네, 그라운드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려서 다 해놨거든요. 네, 그리고 스코프 안 움직입니다. 전기를 넣어야지 스코프가 움직이거든요. 고치려고 하는 제품에 전기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들이대는 데는 지금 현재 맞지를 않아요. 순서가. 오실로스코프는 어느 정도 그래도 다 고쳐놓고 동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상적으로 정확히 되는지 네, 그런 때 살펴본다 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전기가 들어오는 경우를 하나 갖다 놓고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투입을 하고, 네, 그리고 그라운드는 이거는 이쪽에다가 물려야 되겠네요. 물리고, 그리고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쪽 자, 그러면 좀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일단 찍어 놓고, 네, 파형을 관측해서 봤을 때에 이쪽 파형이 나오는 거 맞으니까 여기서 잘 찍어 놓은 상태에서 전압은 100V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네, 이와 같이 렌즈를 설정을 해서 파형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좀 보아도 이렇게 이게 전기를 들어가야지만이 야가 오실로스코프가 관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뜻이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쪽에 현재 이러는 데 있어서 측정할 단계가 아니다, 이거 수리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용도에 맞게끔, 시기에 맞게끔, 순서에 맞게끔, 우리 바둑에서도 보면 그 수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걸 맞춰줘야 조화롭게 해서 잘 리드해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계측기, 좋은 계측기든 아니면 더 새로운 계측기든 간에, 고급 계측기든 간에 그렇게 들이댈 때가, 측정할 때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순서가.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여기도 똑같이 멀티 테스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열화상 카메라거든요. 어느 부위가 고장 났는지 보기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거든요. 이게. 잘 모르겠죠. 열화상 카메라 가지고. 다시 한번 켜볼까요? 열화상 카메라 켜서 이거를 켜지면 지금 전기가 들어간 상태거든요. 어디가 고장 났는지. 근데 대략은 알죠. 어느 정도 어떤 부품이 어떻게 일을 많이 하는지를 알 수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이것도 또한 선명도가 있는데요. 그 선명도 자체에 따라서 패턴까지도 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부품에서 열이 많이 나니까 그런 부품들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고장 유무를. 온도는 이렇게 써 있네요, 밑에. 근데 이거 말고 이제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다시 장내 정리를 좀 하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켜놓고 똑같이 그라운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네, 이때는 네, 플러스 마이너스 높이를 관계없이 꽂아도 되거든요. 자, 그라운드 같이 컨먼에 물려 놓고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를 가지고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자리 똑같은 위치에서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여기 렌즈를 보시면 이게 보이시나요? 모양이 좀 더 정확히 볼까요? 1번 핀 찍어 보겠습니다. 2번 핀 찍어 볼게요. 모양이 같죠? 3번 핀 찍어 봅니다.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4번 핀 찍어 봅니다. 5번 핀 찍어 볼게요. 그리고 6번 핀 기억하십니까? 0.02로 값이 틀리게 나오죠. 모양새가 틀리게 나오죠. 이게 모양새 틀리게 나오죠. 그 다음에 8번 핀, 9번 핀. 1번 핀 했을 때에 상대편 건너뛰어서 여기에 모양새를 보시면 같이 나옵니다. 같이 쭉쭉쭉쭉 이어서 볼까요? 자, 이렇게 같이 나오거든요. 이쪽 핀에서는 정상인 부분과 불량인 부분들을 또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냥 모양으로 보는 건데요. 이게 모양으로. 그러니까 들어가는 위치가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갔으니까 나오는 쪽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는 쪽도 불량이고 나오는 쪽도 불량인 경우가 있고 들어가는 쪽이 불량인 건데 나오는 쪽이 정상일 수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 핀 자체에서 고장이 있다. 내부에 있는 게이트들이 불량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양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 것이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나오는 경우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모양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거를 좀 더 쉽게 좀 더 시원스럽게 좀 본다고 그러면 몇 가지 또 옵션이 더 지원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까 모양 그대로 찍어 보면 나오죠. 모양 자체가 아까 그 그림 보셨죠. 근데 여기에다가 또 심벌이 보입니다. 네, 숫자까지 보이거든요. R 레지스터 여기네요. 다이오드 1번, 다이오드 2번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2번 핀 또 이렇게 찍고 이렇게 3번 핀 아까 6번 핀이었죠. 6번 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저항치가 잠깐만요. 좀 어긋났습니다. 저항치가 13.65 나온 이렇게 합선값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시원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6번 핀 되겠네요. 이런 해당되어져 있는 곡선이든 그래프든지 모양새들이 해당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나온다든가 했을 때 그 자체가 모양만 가지고도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러한 테스트기 가지고는 그거를 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숫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테스트기에서는 숫자 위에 또 다른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죠? 밑에 사이드바가 있는데 다 또 막 아날로그처럼 바늘이 움직이듯이 좀 더 빠른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위치 표시, 용량 표시를 사운드바가 저 밑에 레벨 메타가 해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숫자와 심벌과 형상, 모양을 같이 그려준 겁니다. 아까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이런 자체가 전기를 넣어야 동작을 했었는데 여기서 전기를 안 넣고 동작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장난 걸 고치려고 그러는데 고장나가지고 전기 넣기가 애매하고 전기 넣자마자 퓨즈가 뻥뻥 터져질 수 있기도 하고 그 고장난 걸 고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IC든지 회로든지 어디가 끊겼든지 합선됐든지 그런 걸 보는 거라서 당연히 전기를 넣기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와 같은 테스트기를 가지고 모양새를 봐가면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IC 내부 심벌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모양새가 똑같지 않습니까? 1, 2, 3, 4, 5번 도 똑같고 6번도 똑같았죠. 근데 6번 아까 쇼트값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7번도 쇼트값 나왔죠. 여가 0.02로 여가 0.09 이렇게 나왔잖아요. 쇼트값. 똑같은 모양으로 되고 있으니까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6번, 7번 빈 쇼트 났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테스트를 통하여 또는 이쪽 VI 테스트기, 네, 파형 관측기로 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샤 이상 유무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테스트기 사용 방법, 네, 그리고 어떤 계측기를 가지고 편하게 쓸 수 있는지 그거를 현재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점 정리에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써보니까 일반적인 테스트 여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됩니다. 플루크 177 예, 소리 나고 속도 굉장히 빠르고 이게. 네, 그런데 보통 도통 테스트, 합선 그런 거 할 때 이 테스트 같은 흉내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테스트기인데요. 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론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이 합선값, 네, 그거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더라. 이런 테스트기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테스트기 그 이상 되는 경우, 네, 그러한 경우는 곡선, 파형을 관측할 수 있는, 네, 그런 테스트기 가지고 시원스럽게 심벌도 보고 숫자도 보고 한다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쉽게, 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파형 관측기를 보여드리면, 파형을 봤을 때 A 파형과, 네, B 파형을 같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 파형과 B 파형을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크게 화면으로 보시죠.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A 파형입니다. 네, 그리고 위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이것만 B 파형. 색깔 자체가 약간 하늘색 비슷하게 나온 거 있죠. 청색 비슷하게. 이게 B 파형. 그 다음에 심벌도 오른쪽 칸에 있습니다. A 파형은 왼쪽 칸에 있었죠. 이게 이렇게 여기다가 같이 덧쳐서 보면은 저기 밑에 녹색으로 2%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자리, 여기. 자, 다시 한번 대볼게요. 여기 있는 자리. 이렇게 뾰롱 하면서 2% 오차율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데를 한번 제가 찍어 볼게요. 네, 다른 데를 찍어 보니까 짜장 소리 나면서 이상 있는 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6%의 오차가 있다 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사운드까지 같이 지원되고 있어서 여기 바로 뗐다 붙였다 하면 사운드가 바로바로 지원되죠. 그래서 사운드까지 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청각적으로도 편하게 관측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 이런 것입니다. 네, 마무리로 IC 이상용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역류할 때, 물이 역류할 때처럼 위에서 밑으로 가는 것이 순방향인데 역방향으로 갈 때는 고장이다, 합선이다 라는 경우를 보여드렸고요. 테스트기에서 사운드가 지원되는 거, 네, 이러한 테스트기가 있다는 경우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기판은 빨래방 메인보드, 빨래방 PCB 기판인데요. 이런 기판 자체를 접하게 되면 보통 한 3분 이내에 동작 개념을 빨리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야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빨래방 같은 경우 한다 그러면 야 세탁기 기능을 하는 거니까 세탁기 생각하시면 물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모터가 돌아서 또 물도 순환하면서 또 역회전했다가 빠르게 돌려, 그렇게 해서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와 비슷한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식기세척기, 커피 머신, 또 온수매트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온수매트 같은 경우는 폐로죠. 물이 계속 순환돼서 도는데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물이 돌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물이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호수에서만 도는 것이죠. 네, 건조기 같은 경우는 물이 도는 대신 뭐가 돌겠습니까? 뭐 바람이 돌겠죠. 이 히터는 똑같이 돌아서 물을 데워주는 방식은 아까처럼 뭐 빨래방이나 커피머신이나 비슷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상 있는 거를 딱 보시게 되면 동작 개념을 3분 이내에 파악을 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동작되는지 안 되는지 그 봤을 때에 이제는 3분 이내에 고장 증상에 따른 고장 파트가 어딘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으로부터 어떻게 안 되는지 내용을 잘 들어야 되겠죠. 증상, 고장 증상이 뭔지. 예를 들어서 전원이 안 들어온다든지 또는 물이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히터, 스팀이 안 된다든지 네, 그런 내용들 했을 때 그쪽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딜까? 뭐 그 위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장 파이, 고장 부위, 고장 파트 어느 쪽이 고장일 것이다 라고 빨리 추측해내는 부분들. 네, 그리고 방금 시연해 드렸듯이 이렇게 고장 불량난 부품들 양부 판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비를 대입을 해서 양부 판정하는 데 빨리 할 것인지 이상 유무를 걸러낼 것인지 그런 과정들이 다 잘 맞추시게 되면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몇 번 숙달을 하시고 하시게 되면 학습되는 대로 했을 때 결과치는 좋아지리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리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테두리가 이 판이 짜여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설계자 개념에 있어서 많은 생각 우리 바둑에서 장고 쓰듯이 한 수 두면서 시간을 많이 투여하는 것보다도 국지전으로 그러니까 게릴라 전처럼 빨리 치고 빠지듯이 전원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전원부. 그다음에 출력이 안 된다 그러면 모터 하면 모터. 뭐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면 전구에 불 안 들어오는지 전구 담아. 그런 거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그 부위를 치고 빠지듯이 게릴라전처럼 하고 나서 그리고 전기를 투입했을 때 어떻게? 이제 상황이 종료될 것인지 2차전으로 갈 것인지 불이 안 들어왔으니까 다시 2차전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아까 점검하지 않은 부분들 또 점검해서 놓친 부분이 있을까 생각도 하면서 넘어가게 되면 진도가 좀 빠르게 수리가 완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다소 좀 많은 걸 가지고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어수하는 게 좀 더 많이 비춰질 수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뭐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른 내용 가지고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엘리베이터 인버터, 네, 승강기 인버터인데요. 내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뜯어보면 덮개를 열어봤을 때 부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점검할 것이냐. 네,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테스트기로 한다 그러면 테스트를 가깝게 갖다 놓고, 네, 그런 상태에서 다이오드 모드로 맞춰놓고, 하나씩 하나씩 찍어본다 했을 때에 이렇게 하나를 찍고 봐야 되고 하나를 찍고 봐야 되고 하는데요. 이거를 네, 실전적으로 좀 찍어본다 하면 좀 가깝게 갖다 놓고 자 봤을 때에 이제 우리가 아시죠? 그라운드에다가 빨간색 적색봉 플러스를 이렇게 대고 건네서 띠둘러 있는 곳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다가 이렇게 대고 하나씩 찍어 봅니다. 여기 있는 IC들 이렇게 찍었을 때 이 핀마다 각 고유의 값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하나 찍고 보고 또 하나 찍고 보고 네, 하나를 찍고 보고 또 이렇게 하나 찍고 보고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좀 많은 부품들을 한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하나를 찍고 나서 다시 또 봐야 되니까 이게 불편하죠. 네, 제품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제품들은 전동지게차, 네, 골프카트, 네, 컨트롤러 유니트인데요. 묵직하죠. 열이 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물처럼 되어 있는 게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방열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덮개를 나사를 풀고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판과 하판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거든요. 이거를 좀 돌려서 놔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습니다. 네, 이것도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건데요. 예, 예를 들어서 테스트기로 한번 진단을 해본다 하면 일단 테스트기를 켜고, 네, 이쪽에 셀렉터를 눌러서 다이오드 모드로 설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가깝게 갖다 놓고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품 양부 판정한다든가 할 때 이렇게 찍어 보면 이게 이제 숫자로 이상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코팅이 돼 있어 가지고 네, 이렇게 하나씩 전부 다 보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는 몇 개 없지만 많은 경우를 측정한다 할 때는 하나를 보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찍어서 보고 또 옆으로 옮기고 또 보고 수치가 맞는지 또는 쇼트 났는지 합선됐는지, 네, 그런 과정들을 보는 내용인데요. 자, 이와 같은 테스트기 외에 또 이런 테스트기가 있습니다. 다이오드 모드로 맞춰놓고, 네, 그런 상태에서 테스트기 가깝게 갖다 놓고 아까와 같이 똑같이 측정을 합니다. 네, 하게 되면 이거는 삐 소리 나죠. 비폼이라 그래서 네,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을 때에 일일이 안 보고도 네, 귀로 청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쇼트 나는 거, 네, 합선되는 거 찾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할 때에 일일이 안 봐도. 네, 그런데 또 이와 같은 제품이 있거든요. 띠소리라는 거, 비품 나는 게 거의 잘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켜고, 네, 오픈 모드, 이게 다이오드 모드인데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이거 그런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니드봉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꺼볼까요? 이걸 끄면, 키면 하나 둘 셋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놓고 같은 개념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네, 소리도 좀 크고 합선됐다 할 때는 이렇게, 합선됐을 때는 이렇게. 네, 그런데 좋은 점이 또 하나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찍게 되면 여기 있는 메인 말고도 이쪽에도 있고 빨간색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찍어야 할 곳, 점검해야 할 곳이 많은 경우는 금방 하기가 소모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이 자체가. 소리도 시원스럽게 나고요. 보기도 편하면서 청각적으로 사운드가 지원되기 때문에 진단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힘을 쓰기 위하여 병렬로 되어져 있는 부품 소자들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여기에서 모드를 오픈 모드 아니고 다이오드 모드에서 저항 모드로 바꾸게 되면 OL, 네, 그래서 저항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제는 저항 해당되어져 있는 수치로 나옵니다. 네, 그랬을 때 소수점까지 다 찍어볼 수 있어서 쇼트가 났을 때 합선이 됐을 때 어떤 것이 쇼트 났는지를 먼저 제일 작은 것이 용량이 제일 소량으로 저항값이 나온 거, 네, 그거를 드러내면서 이상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 뜯었을 때
맨 마지막인지 처음인지 재수보기로 해서 시간이 오래된다는 거죠.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그러니까 여기 저항치로 어떤 것이 제일 작게 나오는지를 측정하게 되면 진행이 빠르다는 경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저장 테스트기라고 그러죠. 저장 테스트기와 같은 기능들을 몇 단위까지 해주냐면은 보시면 소수점 4자리까지 가능하다는 거죠.